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을 들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시장 상황이 그닥 좋지 않아가지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분들이 계실까봐 약간 걱정이 되는데 오늘 준비한 정보들이 부디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헝다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제 헝다가 파산 선언을 하게 될 것이다.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었는데 디폴트 선언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리스크 해소 위원회라는 것을 출범을 시켰는데요. 로이터 통신 측에서는 리스크 해소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부채 구조 조정을 하게 될 것이고 채권자별로 대출 만기 연기나 상환 원리금 삭감 등 조정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헝다가 작살나게 된다 그러면은 중국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산당들이 적극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헝다가 공중 분해된다 그러면은 8천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의 줄도산, 현장 노동자들을 포함한 수십만 명의 고용 불안, 이어서 최소 수십만 명으로 추산되는 분양자들에 대한 분양 실패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가지고 헝다가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 국유 기업들이 이어받아가지고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헝다가 일단 파산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채권 이자를 지급했느냐? 그것 여부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인데 일단 중국의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지분율을 내림으로써 223조 원을 풀어가지고 장기 유동성을 공급해서 중국의 경기 위축에 대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 종료, 헝다 충격 등에 대비하겠다라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자, 헝다만 흔들리고 있을까요? 아니죠. 또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인 양광백 같은 경우는 이번에 채무를 갚을 수 없어가지고 디폴트 선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계속해서 부동산 업체들의 연쇄 파산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오랫동안 골마원 환부가 하나씩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뭐 짜집기로 이어붙이면서 반창고로 막아봤자 언젠가는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한국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경제로 충격이 퍼져나갈 것이고 그 가운데서 비트코인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계속해서 방심할 수 없습니다.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대처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한편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증시도 시끌시끌하죠. 여러 유명 회사의 CEO들이 계속해서 엄청난 양의 이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여기가 고점이다. 지금부터 미국 증시도 크게 하락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까지 모두 다 서로 앞다투어가지고 자사의 주식을 매각하고 있는 상황. 근데 저도 좀 기억이 나는 것이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이런 식으로 임원들이 회사의 주식을 크게 매도했었는데 결국 시장은 전혀 영향도 받지 않고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조건 지금부터 증시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장담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 헝다 사태가 조용히 넘어가서인지 모르겠는데 미국 증시는 저번 주 하락으로부터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달러 인덱스 지수상에서 달러도 강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어디로 튈지 몰라가지고 시장 상황이 불안한 것은 여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49,246달러, 이더리움 4,190달러, 그 외 다른 코인들도 이 충격에서부터 약간씩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이번 주에 어디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만 달러 아래로 내려와 버린 비트코인 5만 달러 이상을 회복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한편 저번 주에 크게 하락했었던 비트코인, 그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 현물 투자자들과 비트코인 선물 ETF 투자자들의 희비도 엇갈렸었다라고 합니다. 자,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뭐라고 했죠? 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물 ETF를 먼저 승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큰 변동성이 일어나고 나니까 비트코인 ETF 선물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현물 투자자들에 비해서 피해가 더 극심했었다라고 합니다. 현물 투자자들의 피해는 마이너스 9%였는데 선물 ETF 투자자들의 피해는 마이너스 19%.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은 상태에서 거래가 되는 콘텐고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라는 명목 하에 핑계하에 선물 ETF만 고집했었던 SEC. 그들의 주장은 언제나와 같이 개풀 뜯어먹는 소리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 다음으로 또 재미난 해프닝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꾸준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추매를 해왔었죠. 자, 그러자 피터 시프가 또 깐죽깐죽거리면서 에헤헤, 비트코인 가격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낭비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추매할 예정입니까? 라고 지적을 하자 부켈레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를 깝싸고 안 좋네. 우리가 12월 5일 저가 매수한 지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우리는 이미 수익 구간이지롱. 당신은 꼰대 아니야?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금, 우리도 44,106온스나 들고 있어. 근데 1년 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가치가 더 떨어져 버렸네? 우리가 만약에 1년 전에 금을 팔고 비트를 샀으면 그 가치가 지금쯤 2억 달러를 넘었을 거야 라면서 응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피터 시프는 정말 두꺼운 얼굴을 가지고 계속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비트코인이 싫어서가 아니라 마케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의 열렬한 지지자인 폼플리아노와 피터 맥코막 맞나? 아무튼 이 두 사람과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사이좋게 또 씩 웃으면서 사진도 찍고 있죠. 비트코인을 깜으로 해서 전 세계의 관심이 피터 시프에게 집중되면서 그의 이름을 알리는데 정말 큰 도움을 주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까기는 그의 전략의 일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까면서 뒤로는 비트코인 모으고 있을지.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웨이지가 전 세계 최초로 라이트닝 네트워크 급여 지급을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번에 볼티지와 어싱크와 협력을 해가지고 미국 프로축구 3부 리그에 해당하는 USL 선수에게 급여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었다라고 하네요.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점점 더 상용화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기술적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최근 비트코인 하락과 함께 비트코인 100개 이상을 보유한 주소수가 최대로 늘어났다라는 소식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지만 이들은 매집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어제 기준으로 오후 7시 20분 기준으로 1시간 내에 총 16,731개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들로부터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누군가는 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서 새벽 1시 20분, 화요일 새벽 1시 20분에 다시 한번 9,610개가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자, 과연 우리들이 모르고 있는 이 베일 뒤에서는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 큰 하락을 경험했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부터 반등할 수 있을까?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마이클 반 데 포페는 최근에 트위터상에서 다음과 같은 설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비트코인 롱이냐 숏이냐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12,357명이 참여한 가운데 롱의 71.7%, 지금부터 반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었다는 것이죠. 자, 과연 사람들의 바람대로 비트코인은 지금부터 반등하게 될 것인가? 지금 현재 극단적으로 공포에 떨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분석들을 뒤에 또 모아봤는데요. 이 분석들이 좀 중구난방입니다. 의견들이 좀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좀 헷갈리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서 어떤 분석을 더 타당하게 생각하시는지 결정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테크뎁 분석가입니다. 내가 봤을 때 패턴이 좀 비스무리한데 이것과 다른 움직임이 나올 것인지 일단 기다려보고 있다. 그런데 다른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면은 아마 지금부터 반등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맥디를 빼고는 굉장히 비슷하죠. 비트코인은 지금부터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지금 과매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단기적으로는 한번 반등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렉트 캐피탈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이 추세 저항을 일단 뚫고 올라와가지고 테스트를 2번 정도 거쳤다. 그 다음에 주요 지지선 위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을 지지선으로 바꾼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있는 녹색 선이 불장의 확인 지표라고 볼 수 있는 21 주봉 EMA이고 보라색 같은 경우는 50 주봉 EMA인데 비트코인이 주봉 마감을 22일 주봉 EMA 위에서 가격대 같은 경우는 52,600달러 위에서 마감을 했었으면은 다시 한번 재축적 기간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해주지는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불장의 확인 지표라고 볼 수 있는 21 주봉 EMA 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시 한번 관건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알레시오 라스타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큰 하락 때문에 나도 좀 놀랬다. 5만 달러 정도를 테스트하는 것까지는 예상을 했었는데 한 번에 뚝 떨어져가지고 놀랬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 달 말까지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이상까지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트코인이 최대한 빨리 수주 안에 22일 주봉 EMA 이 위까지 올라오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빨리 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버틴다. 그러면은 불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만약에 올라오지 못하거나 올라왔다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또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4750달러 아래로 비트코인이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하락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다라고 분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하락장으로 넘어갔느냐 혹은 불장은 끝나지 않았느냐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추후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지켜봐야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암호화폐 투자사 모스코프스키 캐피탈의 CEO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는데요.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비트코인을 매수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앞으로 장기간 동안 비트코인이 최저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어서 비슷한 의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스캇 멜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가격이 42,000달러 사이와 53,000달러 사이에서 수개월 동안 와리가리를 때릴 수가 있다. 이 과정 속에서 트레이더들은 공황을 느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재축적하는 기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범위가 10,000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와리와 가리 사이 속에서 사람들은 당황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장기간 동안 비트코인에 큰 방향성 없이 장기간 동안 일정 구간 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어제처럼 한 번 더 떨구려고 이런 식으로다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를 느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잠깐 소개가 되었었던 니콜라스 말틴의 분석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요. 어제 영상이 올라간 후에 벼락부자님께서 분석을 요약해가지고 올려주셨는데 못 본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니콜라스 멀티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저번 상승 주기와 비교를 해봤을 때 저번에도 바닥을 다진 후에 28주 동안 345% 상승한 후 큰 조정이 왔었다. 강력한 조정이 왔었고 총 70주 동안의 재축적 기간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큰 상승이 왔었는데 이번 상승 같은 경우도 저번과 비슷하게 24주 동안 370% 정도 가격이 올라왔었다. 이전 고점으로부터 370% 정도 가격 상승을 이룬 후에 다시 한번 강력한 조정이 왔었다. 근데 재축적 기간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굉장히 또 빠르게 떡을 먹으러 올라갔다가 상단에 막혀가지고 체해가지고 지금 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그러면 이번에 어디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냐? 내가 봤을 때는 4만 달러까지 지그재그를 그리면서 떨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3만 달러까지도 이제 떨어지게 될 수 있다. 저번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29,000에서 3만 달러 구간까지도 떨어지게 될 수 있다가 축적 기간을 마치고 대략적으로 또 한 60주 동안의 축적 기간을 마치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시작하면서 내년 2분기 정도 해가지고 이번 고점이었었던 69,000달러대까지 달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 후에 고점을 다시 지지로 만든 후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가겠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불장은 끝나지 않았다. 비록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아래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현재 의견들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맞을 것 같은가? 지금 현재 금리 인상, 헝따 등 거시 경제 상황들과 참고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내리신 후 이 대응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반등이 어디까지 오게 될 것인지 그 점이 궁금하고요. 지금부터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 것인지 그 과정 속에서 알트코인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모아온 비트코인 분석은 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해서는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거래소 보유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그와 동시에 사토시 차트상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더리움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었고
이더리움에 이어서 매틱도 앞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지 않겠느냐라고 이 맥 분석가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매틱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 내가 봤을 때 4달러까지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예측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으로는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새로운 코인들을 상장했다라고 하네요. 코발, 아이덱스, MCO2, 폴스, 팍스, 스펠, 슈퍼 등등을 상장했다라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길어져가지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어디로 움직이게 될지는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미국 증시라든지 참고를 하고 있는 분석가들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무리하지 마시되 가장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 및 분석들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의 물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버튼 꼭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